지난 시간에 제가 알렉산더 얘기하면서 대담성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렸어요. 그냥 용감한 게 아니라 데이터를 가지고 창조하는 능력이라. 제가 강연할 때 꼭 말씀드린 얘기가 있는데 소위 이걸 우리 농담으로 데이터맨이라고 합니다. 뭘 하든지 데이터 챙겨보는 사람. 반드시 실패합니다. 왜냐? 데이터 의존증이라고 그러는데 데이터를 그건 사실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자면 전례가 있습니까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제가 어디랑 일을 해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 전례가 있습니까 더구만요. 그게 데이터 의존증이에요. 데이터 의존증은요 요즘 같은 시대가 아니고 알렉산더 시대에도 안 통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뒤져서 요 상황에서는 요렇게 해야 됐네 하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에서도 집니다. 한 번은 이기지 상대가 알고 나오잖아요. 옛날에 무협지라기보다는 그 도장 깨기라는 게 있는데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는데 그 가끔 무협지 영화 보면 왜 무술 고수들 있으면 누가 착 찾아오잖아요. 당신이 고수인 줄 알고 뭐 이렇게 한번 대결해 보자. 영화에서 보면 맨날 이러고 둘이서 탁 제자들 앞에서 막 이렇게 붙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하고 절대 못 보게 하고 안 보는 데서 둘만 싸웁니다. 두 가지 설이 있는데 들어가서 이제 이랬다는 이러기 위해서라는 설도 있고, 근데 사실 그런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절대 초식을 안 보여줘요. 왜냐하면 어떤 초식이든지 보여주면 그 다음에 그걸 격파법을 쓰면 되거든. 그러니까 나보다 약한 애도 나를 이길 수 있어요. 왜? 내가 쓰는 초식을 알고 거기에 대항 초식을 쓰면 깨끗하게 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래서 안 보여줘요. 어느 경우가 많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간 이유는 그래서 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전쟁에서 2번만 써도 망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그건 데이터맨이 아니에요. 데이터 의존증이지. 그럼 롬멜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데이터 분석은 해요. 철저하게 하는데 포탄이 날라와요. 포탄이 날라오면 군에 계신 분들은 다 아세요. 포탄이 날라오면 어떻게 하냐? 참호를 파야죠. 그리고 서 있을까요? 엎드릴까요? 당연히 엎드리죠. 전쟁 영화 보면 포탄이 막 터지면요 겁이 나니까 막 파요. 죽은 시신들 보면 다 손톱이 나빠져갖고 새카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막 파가지고 한 20cm 배만 들어가게 파서 엎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팠을 때 그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움이 된다면 몇 %나 될까요? 우린 데이터 하나도, 여러분 뭐 군인은 아니시지만 그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으시죠? 그 다음 또 이런 게 있어요. 엎드려도 숲일 때, 자갈밭일 때, 모래밭일 때, 계곡일 때, 포탄이 60mm 때, 80mm 때, 105mm 때, 155mm 때, 유산탄일 때, 고폭탄일 때, 장렬탄일 때, 철갑탄일 때, 이거 데이터 다음 몇 개 나오는지 아세요? 순열조합으로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이분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엎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데이터를 다 내요. 심지어는 이렇게 해가지고 30cm 배만 가렸더니 그래도 몇 명 덜 맞더라. 문제는 이 수많은 조합을 다 겪어볼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데이터를 내니까 어떤 경우도 있냐면 가는데 숲을 지나는데 갑자기 포탄이 떨어져요. 데이터를 탁 내는 거예요. 숲에서 하니까 사상률이 15%다. 그러면 지금 엎드리는 것보다 차라리 들고 뛰는 게 낫다. 그럼 뛰면 뒤로 뛸 거냐? 아니, 앞으로 뛰어. 저게 포대를 향해 뛰자. 공격 앞으로. 그러고 뛰는 겁니다. 이걸 잘못 배우면 전쟁에 포탄이 떨어질 때 숨는 자가 있고 돌격하는 자가 있다. 공세적으로 나가면 이긴다. 다 죽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은 철저하게 계산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를 겪어보지 않은 것도 상황 계산을 해요. 내가 유산탄에서 숲에서 이렇더라. 155mm일 때 자갈밭에서 맞으면 사상률이 얼마라겠구나. 자기가 추정을 해서 그 다음 행동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거 추정 아닙니까? 데이터에 맞춰서 추정해 본 사람은 그냥 추정하는 것보다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아요. 이게 있는 데이터를 재활용하는 사람과 있는 데이터를 창조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모든 경험을 얼마나 해보겠어요? 못하죠. 옛날도 아니고 인구도 똑같고 뭐 사람도 똑같고 뭐 똑같이 산다면은 그 데이터를 활용해 볼 수도 있겠지만 조선시대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항상 변화 속에서 만드니까 데이터라는 것은 절대로 있는 거를 재활용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분석해서 새로운 상황에 창조적으로 적용해야 된다. 창조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수없이 훈련을 해야 된다. 요게 또 중요해요. 그게 대담성이에요. 못한 사람은 평생 못 해봐요. 그래서 진정한 창조자는 끊임없이 그 훈련을 하면서 점점 더 멀리 뛰는 겁니다. 론멜은 부하들을 가르칠 때도 늘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네 앞에 적군이 돌격해오면 어떡하겠나? 내가 총검을 들고 죽기 살기로 싸우겠습니다. 빵점. 적이 지금 쳐들어온다면 어떡하겠나? 내가 조국을 위해서 제가 목숨을 걸고 이 땅을 지키겠습니다. 어떻게 지킬 건데? 목숨을 걸고요. 거 말고 어떻게 지킬 건데? 죽도록 싸우겠습니다. 어떻게 싸우냐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요? 싸운다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 군대가 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사열하다가 갑자기 턱 만나면 자네 보직이 뭔가? 기관총 쐈습니다. 그건 이런 질문을 내려요. 자, 아군 부대가 저쪽에 있는데 지금 적한테 포위됐어. 우리가 20분 내로 가지 않으면 전멸이야. 그래서 아군 부대가 구하러 가려고 했는데 중간에 오두막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적 기관총이 우리를 향해 쏘고 있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기관총을 측면으로 맞으면서 5분이면 죽는데요. 기관총을 측면으로 맞으면서 아군을 구하기 위해 뛰어갈까요? 아니면 우리라도 살아야 되니까 기다릴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 우리는 벌써 철학적인 논쟁으로 돌아가요. 내가 살기 위해서 동료가 죽는다는 걸 봐야 되느냐, 이런 철학적 도덕적 논쟁으로 간다고요. 론멜은 그런 논쟁 자체를 거부해요. 군인이 동료를 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동료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멸한다면 그것도 무의미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방법을 찾아야지. 시간이 없잖아요. 저 기관총 어떻게 할 거냐? 오두막이 함정이에요. 오두막 집에 있으면 소위탄을 던지고 불을 질러라. 근데 이게 웃기는 게 그 집에 가서 불을 지르려면 힘들잖아요. 근처를 지르면 대부분 애들은 우리가 불에 타 죽겠구나, 적이 우리를 깨트리는 법을 찾았구나라는 걸 암시만 주면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안 나오는 훌륭한 병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내가 그 집에 불을 지르는 게 아니라 내가 너 불 지를 수 있어라고 암시를 주면 나온다는 거예요. 요거는 동양하고 서양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일본군은 안 나와요. 걔들은 가서 질러줘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건 좀 문화적 차이는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암시만 줘도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옳든 그르든 간에 병사들에게 항상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대답과 구체적인 방법을 요구하고, 이렇게 론멜하고 한 번 대화를 하면요, 실제 전쟁터에 있는 사람은 정말 머리가 확 깬대요. 진짜로 확 깬대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불확실성에 도전하는 용기와 대담성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론멜을 영웅으로 만든 건 사실 1차 대전이 아니라 2차 세계대전인데, 그것도 사실 영웅은 이미 프랑스 전선이 됐지만 더 유명해진 건 북아프리카 가서 유명해졌는데, 북아프리카 갔을 때 왜 유명해졌냐면 원래 론멜이 보병이거든요. 기갑병과도 아니에요. 소위 2차 세전 때 전격전은 론멜이 만든 게 아니라 다른 장군들이 만든 거예요. 뒤늦게 기갑사단장 됐는데 전격전 만든 애들보다 더 좀 이렇게 해가지고 더 스타가 됐어요. 화나잖아요. 만들긴 우리가 만들었는데 왜 영광은 제가 가져가? 그래서 북아프리카로 보내버렸어요. 생전 사막에 처음 온 인간이 거기서 소위 말하는 해보지 않은 전쟁을 실험도 안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다 미쳤다고 그랬죠. 모험이다. 론멜의 작전은 이건 무모한 거고 운이 좋은 거다, 이런 말 많습니다. 근데 론멜이 거기에 대답했어요. 운이 좋으면 한 번은 성공하지만 어떻게 10번을 성공하느냐? 나는 운에 한 게 아니라 철저히 데이터에 기반해서 했다라고 말하는 게 론멜의 대답입니다. 그랬더니 네가 언제 사막에 와보기나 했어? 이제 제가 답을 안 드려도 아시겠죠? 이게 론멜의 성공 비결이고, 현대에서도 또
어떤 기업이나 개인의 삶에서도 롬멜이 주는 교훈이 이거예요. 대담한 사람만이 창조할 수 있다. 그 창조하는 방법을 롬멜이 가르쳐 준 겁니다.